내가 이제 124쪽부터 오늘 숙제는 안내를 해드릴 건데 124부터 꽤 되네. 131쪽까지네. 어이구야. 성환이 네, 앞에도 있잖아요. 앞에 조금 나누는 거지. 거기 좀 있고. 시험에 꼭 나오는 거는 그것까지 넣으면 너무 앞인데? 시험에 꼭 나오는 건 다음에 하자. 11월 후반부에. 11월 후반부에 하든지 아니면 남은 걸로 좀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일단은 스킵. 지금은 안 돼. 이거까지 다 하면 너네 오늘 책다 잔다. 그건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대표 문제에서 끝나겠네요. 무리함수는 금방 끝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위에 2개씩 정도를 남길 거예요. 위에 2개 내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 위에 2개 대표하고 바로 아래 거, 대표는 바로 아래 거 이렇게 2개씩 남기고 나머지를 풀 거야. 오케이? 감 잡으셨나요? 그거 그만 좀 껐다 뺐다 해. 의사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뺐다 뺐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아요. 131쪽까지 좀 페이지가 좀 됩니다. 131쪽, 137쪽. 원하시면 할게요. 3, 4가 원하는 거 같은데? 장난합시다. 그럼 무리야. 어떻게 해. 장난권에. 아니 못한다고 이 사람아. 그걸 너는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그건 니네가 한다고 내가 뜯어말리면 니네가 그게 되겠냐? 자,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영어로는 composite function. 얘가 참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놈이죠. 그죠? 여러분들 머리를 아프게 하는 놈이에요. 합성함수가 뭐예요? 합성함수가 뭐야, 미스터 장? 맞습니다. 야, 임마! 과거생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야, 과거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나도 할 말 없다. 나도 과거 때 제일 싫었던 합성함수. 수면제 때 함수가 졸라 많이 나왔고 내가 멘붕 왔어. 여하튼 이거는 약간 나는 좀 이미지화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함수가 라면이라면요, 합성함수라고 하면 그냥 이거 내 개인적인 이미지야. 떡라면 되지 만두라면?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라면 대신에 뭔가 다른 거는 더 끼워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뭔 개소리냐? 물론 원래 뜻은 이거야. x에서 집합 x에 있는 x가 집합 y에 있는 y에 대응이 되고, 이게 f고, 다시 y가 집합 y에 있는 y가 다른 z라는 놈으로 대응이 됐대. 얘가 g와 f를 동시에 한 번에 건너가는 함수다라고 하는 게, 이 관계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뜻이에요. 원래는 이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와 다? 내가 물어볼게. 이게 와 다야? 합성함수가? 무슨 뜻인지 와 다? 다리 건너간다 그 얘기기는 해. 근데 내 개인적으로 좀 와닿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는 fx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에 x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느냐? x 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x 제곱일 수도 있어. 루트 x도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x 빼기 절대값 x일 수도 있고, x 빼기 1일 수도 있고, x 더하기 뭐 5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3x일 수도 있고, 온갖 괴상망측한 x의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x 대신에 그거를, 왜냐하면 얘를 x 대신에 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느낌으로 합성함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함수에도 x 대신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한번 갈아타서 들어간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 이게 행렬의 곱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아주 그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네 둘은 어떻게 된다? 자,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야.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얘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립하는지 어떻게 된다? 그 여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즉 될지 안 될지를 확신을 못해.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도 틀리고요. 무조건 된다고 해도 틀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단정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합성함수 하면 꼭 나오지. 뭐가 나와요? 얘가 되게 하는 A가 뭐야? 이런 문제 반드시 내죠. 그죠? 그런 거 꼭 내지. 아니면은 얘네가 되게 하는 뭐 A, B가 있으면 걔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이딴 거 물어보고, 그지?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합성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도 한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100%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야생과 같은 세계라는 거지. 야생에서 거래를 하는데 무슨 중고나라 거래하듯이 그게 되겠냐고. 아니잖아. 잘못하면 먹튀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좋으면 개굴로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다만 이건 가능하죠. 그나마 다행이야. 얘의 경우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 셋 중에 누구를 먼저 합성하든지 이거는 무방하다. 결합법칙의 경우는 관계없이 성립한다. 선생님 결합법칙 안 될 케이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연산 중에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대학교 넘어가면 배워요. 다만 우리 미스터장이 공학 계열이면 특히 물리 쪽이면 배워야 된다. 넌 해당돼. 넌 해당돼요. 난 배웠거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학 계열 아니면 안 배워도 됩니다. 332는 공학 계열인가? 아니야? 너 과거 쓰는 거 아니었어? 아무튼 나중에 봐. 최대한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 유일하게 자 I는 합성함수를 했죠. 이때 얘만큼은 무조건 됩니다. 얘만큼은 무조건 돼요. 얘만큼은요. 이거는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아니지.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교환법칙 성립한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솔직히 이번 본 수업에서는 거의 개념 설명 위주로만 해야 될 거야. 워낙 이쪽이 중요한 파트라서.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풀이는 이따가 내가 밤에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야 되니까 많이 좀 보시고 오늘도 내가 찍어서 올릴 거야. 이거랑 포함해가지고 어떻게든 올릴게. 그 동영상 올라가는 거 구독을 다 보고 있지? 안 했어? 네? 구독 안 했어? 저요? 그냥 구독을까요? 구독을 해야 동영상 올라오면 파란색 떠갖고 볼 수 있거든? 동영상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체크가 돼. 구독을 눌러놓으면은. 그러니까 알림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알림 앱하고요. 그 구독을 누르면 동영상이 올라가면 파랗게 떠. 동영상 올라가면 파랗게 떠. 그걸로 볼 수 있어. 빨갛게 되면 그 생중계거든 유튜브에서. 근데 내가 유튜브로 생중계는 없고요.
진짜 아닌 것 같아. 진돌이의 저녁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항등함수가 되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역함수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뭐야? 우리 역자 들어가는 건 사실 하나 배우거든요. 수학에 있어요. 맞아. 그거야. 진짜 그거예요. 맞습니다. 곱셈에 대해서 어떤 A가 있는데 1이 되게 하려고 X가 뭐예요? A분의 1로서 이게 역수죠. 그죠? 이때의 G가 뭐다? 역함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이렇게 썼을 때 F가 조건이 붙죠. F가 조건이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붙죠. 뭐예요? F는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근데 왜 1대1 대응이 돼야 하냐 이거야. F가 1대1 대응이 돼야 하는데 왜 되냐 이거죠. 왜 그러냐. 왜? 자,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왜? 만일 F가 1대1 함수가 아니면요. 만약 F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A1과 A2라는 X1이나 X2라는 값이 있어. 얘네가 같은 값 A를 함수값으로 갖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얘 역함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즉 역함수가 되면 어떻게 돼? 얘가 A가 되는 함수값 모은 거죠. X값.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1, X2 두 개가 됩니다. 문제가 왜? 아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겨? 함수값이 두 개가 돼버려요. 즉 X 한 개당 Y 한 개의 원칙이 깨지는 거죠. 이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즉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이 원칙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F는 반드시 1대1 함수여야 해요.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가 들어가. 그런데 1대1 함수인 건 알겠어. 그러면 왜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냐 이 말이야. 그치? 이게 문제인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야?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잉여 Y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번에 F의 치역이 공역이라면 어떤 Y가 있는 거야. 어떤 Y, 어떤 B라는 값이. 이 B가 치역에는 안 들어가. 이 치역을 모두 이렇게 씁니다. F에다가 그러니까 함수 원래 fx잖아. 근데 저렇게 집합 x를 넣은 거를 보통 치역으로 표시를 해요. 즉 여기엔 안 들어가고 공역 y에는 포함되는 어떤 b가 있어. 그럼 얘 어떻게 해? b가 대응을 못해요. 왜? 만나는 x가 없잖아. 만나는 x가 없어. 그럼 또 걸리지. 뭐가 걸려요? 또 이거에 걸려요. x 한 개나 y 한 개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즉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값들을, 그러니까 치역에서 공역의 일부만 갖는다면 공역에 남는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함수 규칙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F는 반드시 1대1 함수여야 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 1대1 대응인 거죠.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은 사실 굉장히 좀 개념 설명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지훈아, 역함수는 식을 구한다, 안 구한다? 90%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는 90%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실 이제 나는 사실 성원이가 여유가 돼가지고 같이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공동 서투 말고 수학 2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그건 나중 일이고 그 이제 공동 수학 2 이후에 미적분 파트도 사실은 지금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왜?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서의 미분법 중에 뭐가 있냐면 역함수 미분법이야. 미적분 파트에는. 근데 그 역함수가 그래서 거기서도 역함수 식 구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역함수 문제는 자 F 인버스 A가 B라면 우린 역으로 FB가 A가 된다라고 요렇게 A와 B가 짝꿍이라는 거 영혼의 짝꿍, 영혼의 듀오라는 걸 기억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물론 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식이 단순한 경우도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 물어볼게. 혹시 가연 선생님이 이런 거 해주셨니?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경우 혹시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요. 안 했었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일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뭘까요? 얘지 당연히. 얘지. 얘는 무조건이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 얘는 X 혼자 되지만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 아무거나 돼.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세 번째. 뭘까? 얘요. 반비례. 반비례 기억하시죠? 이 놈도 의외로 역함수가 같습니다. 이 경우도. 역함수가 같아요. 역함수 구하는 법은 아시죠? 물론 이것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들은 특별히 같으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좋겠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개념설명 안 하는데 여기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그 다음 절대값기호. 아우 이거 좀 머리 좀 아프지. 절대값기호는요 약간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조금 달라요. 약간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절대값 기호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뭘까? 구간 쪼개기. 구간 쪼개기입니다. 첫 번째로. 얘는 구간 쪼개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의 영역이나 아주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런 애들은 구간 잘라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띡띡띡띡띡 마치 왕관처럼 꺾여 나가는 그런 놈이거든요. 얘 경우는.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죠. 요거 하나라든지 아니면 y는 요거는 사실 이쪽에 들어가기는 해요. 얘 경우는. 요런 거 아니면 요거 얘하고 3, 4만 이거 두 번째 세 번째씩 같아 달라? 두 번째 세 번째씩 같아 달라? 달라요? 두 번째와 세 번째씩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 x도 대칭 이동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대칭 이동시켜야 됩니다. 얘네는. 근데 이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데칼코마니 아시죠? 데칼코마니 뭔지 알지?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스케치북 같은 거 이렇게 반으로 접는데 한쪽에다가 막 물감도 오지게 짜가지고 막 이렇게 짠 다음에 이거 이렇게 딱 반으로 접고 그 다음 문대서 펴면 어떻게 돼? 딱 좌우대칭의 그 무늬가 뜨죠. 그게 데칼코마니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래서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직접 그려봐야 돼요. 여기는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부 풀고 남은 문제들은 내가 이따가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까지 내가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124쪽 아마 한 4개 정도 하고서 그 이후에는 내가 쭉쭉 풀이를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내 통록책 아예 그게 재고가 사라진 거예요? 떨어졌어. 그래서 아직 추가로 저기 내가 인사를 부탁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또 시키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저거 빨리 끝내고 2단계로 바로 할래. 2단계 8건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어. 2단계로 바로. 3단계 내가 바로 저기 요청을 할 건데 3단계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내가 요청을 하려고. 근데 기가 없으면 또 뭐예요? 근데 기아가 그때쯤에는 거의 끝나면 한 11월 달이라 아마 그때쯤부터는 중행 승무원으로 바뀔 것 같은데. 중1이요?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보자고. 자, 825번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fx, gx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쉽죠? 저기 너무 무리하지 마. 분명히 문제지 뭐. 솔직히 다숙제로 주면은 성환이 형 죽어요. 너네도 죽지. 그래서 성원이 형을 팔고 있어. 네? 그래서 성원이 형을 팔고 있어. 성원이 형을 왜 팔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거 다 주기에는 좀 많아.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도 애하고. 다만 나도 이렇게 풀게 되면 문제가 나도 힘들어. 이거 한번 찍으면 나도 목이 좀 아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보셔야 돼요.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f에 g-1 내준 값이 7이다 이거예요. 이때 란때. 근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3, 3아 여기에서 둘 중에 누가 먼저니? 둘 중에 누가 먼저야? 두 함수 중에 누가 먼저 대응이 돼? F하고 G 중에. G가 먼저죠? 잘 모르시겠으면 누구로 생각하면 돼? X에 가까운 놈부터예요. X에 가까운 놈부터입니다. 헷갈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X에 가까운 놈부터예요. 그러면 얘는 자 G-1은 이거지 그지?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3배 해주면 7이다. A는 1이겠죠? A가 1입니다. 그래서 GX는 결국은 X 더하기 4 G-2는 가볍게 뜻적이라 가볍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벼운 문제고요. 826번 X고 오호 이거는 자 이건 제종이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직접 이렇게 그래프를 갖고 생각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가 F고요. 이건 지금 전일대들 근데 여기에서 둘 다 F이든 G이든 다 3으로 간대. 그러면 쉽죠? 자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 F 서클, G 서클 F2 자 G 서클 F2래 그럼 뭐 쉽죠? G3이 1인 거죠. G3이 1이 이렇게 될 거고 결국 끝났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F3이 1이니까 F3이 1이지? F3이 2지? F3이 2에 잘못했어요? F3이 2예요? F3이면 끝났죠. 요렇게 바로 나오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F2라고 G가 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F1 더하기 G 그래프만 그리면 뭐 가볍게 10초 컷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10초 컷 너무나 쉽다. 하나 넣고요. 829번 요거 딱 4개 하면 요거 2개까지 하고서 나머지는 내가 833번부터는 이따가 추가로 찍을게요. 이따 10시 이후에 추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이 교환 법칙이 된대요. 이따 생각해봐야겠지 이거는 그죠? 이때 교환 법칙이 됐을 때 GX 그래프가 A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접근해 봐야겠죠. F 서클 G니까 결국은 F에 AX 더하기 B 해준 값이랑 그 다음 뭐 같아야 돼? G에 EX 빼기 3 해준 값이 서로 같아야 될 것이에요. 그쵸?
그러면 2배의 ax 더하기 b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a의 2x 빼기 3에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2ax 더하기 2b 빼기 3 여기는 2ax은 똑같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3a 즉 계수비교로 가볍게 풀리죠. 이거는 계수비교로 풀립니다. 즉 2b 빼기 3이 b 빼기 3이 결국 b는 3 빼기 3이 3 빼기 3이 오호 그럼 gx는 뭐가 되는구나 ax에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아하 하이리를 지나가는데? 3,3 331이 지나가는데요? 이런 잠깐만 이름 말해버렸네. 미안해 331. 어차피 근데 너 여기 구독자들은 이거 안 봐. 필요한 애들 여기만 애들만 보지. 알고리즘이 설마 여기까지? 근데 어차피 댓글을 막아놔서 댓글 못 써. 댓글 다 막아놓기 때문에 댓글 못 써봐요. 네 얼굴이 안 나오잖아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 얼굴만 나오니까. 자 마지막 830번이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fx하고 다이고 또 비슷한 문제네요. ax 더하기요 더하기지. 그 다음 bx는 bx 빼기. 이때 또 요게 성립을 한대요. 이때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a, b의 최대값.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눈치를 좀 채야 돼요. 양수를 왜 줬지?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양수면 쓸 수 있는 놈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뭘까요? 양수끼리의 관계면 쓸 수 있는 놈이 최대값, 최소값, 즉 부등식이죠. 이거의 각을 좀 보셔야 돼요. 양수 얘기가 나오면 산술기하 각이 좀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양수인데 곱이나 합에 대한 거 물어보게 되면 특히 최대 최소 관련해서 그러면 산술기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거 일단 염두하셔야 돼요. 산술기하는요 워낙 강력한 도구인데 문제가 뭐냐면 니들이 안 써봐가지고 의식을 안 하면 잘 못 써요. 의식을 안 하면 잘 못 써. 이걸 좀 연습을 해서 써야 돼요. 워낙 좋은 도구라 이 산술기하는 좀 필요하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을 안 하면 잘 못 써 이걸. 좀 이런 거는 내가 미리 얘기해 줄 때 이런 감을 이럴 땐 좀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미리 해두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f의 g bx 빼기 6 그리고 g의 ax 더하기 6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의 bx 빼기 6 더하기 6이고요. 여기는 b의 ax 더하기 6 빼기 6입니다. abx 빼기 6a 더하기 6이고요. 그럼 여기는 abx는 똑같은데 더하기 6b 빼기 6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a 더하기 6이 6b 빼기 6입니다. 오호라. 자 6a 이쪽으로 보내주면 12라는 거죠. 결국 a 더하기 b가 2입니다. 2. 합이 2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자 양수고 합 정해졌네. 그럼 뭐 나와야 돼? 산술기하가 나와야죠. 즉 a 더하기 b가 2배 루트 ab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근데 여기가 2잖아, 그렇지? 루트 ab는 아무리 커봐야 1 이하다. 그래서 ab의 경우는 최대값이 1이다 이거죠. 즉 ab의 최대값은 1입니다. 즉 1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 돼요?
A도 1이고 B도 1일 때 됩니다. 왜?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까? 저 두 놈이 같을 때 되니까요. 아시겠죠? 이 각 보셔야 돼요 항상. 양수 얘기하고 있고 어떤 곱의 최대나 뭔가를 물어오면 아 이거 산술기하를 쓰라는 얘기구나, 키워드구나, 그거 접근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삼각함수 쪽은 생각보다 코시 슈버트 쪽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인 제곱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1이라는 그게 되게 있기 때문에 코시 슈버트 쪽이 좋아하겠죠 오히려. 근데 이쪽 이 지수로그 나중에 수험 배우니까 하는 얘기야. 지수로그나 이쪽 파트는 특히 지수 파트는 양수 거듭 제곱이 많아갖고 이 양수 관련된 연산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산술기하 각이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산술기하 생각보다 자주 씁니다. 각을 미리 좀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내가 이따 추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